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10비행준 팀의 발표자 김재훈입니다. 저희 팀은 항공 운항 지연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분석 배경으로는 2016년 ICAO의 몬트리올 합의로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이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고, 따라서 저희의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증가와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항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에 진행하기 앞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스코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코프 1은 공항 내에 직접적으로 연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고, 둘째 스코프 2는 공항 내에 전력과 같이 간접적으로 소비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프 3는 항공기의 연료 소비가 주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스코프 3에서 발생한다는 걸 초점을 두어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한 대의 지연이 1분 늘어날 때마다 약 100톤의 온실가스가 소모되고 있고, 이를 10만 대로 가정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00만 톤으로, 이는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운행을 6억 회 이상 반복했을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스코프 3의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은 항공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항공 지연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AC 접속, AC 정비, 여객 처리, 기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C 접속과 AC 정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모와 파급 지연 등 항공 분야의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요인인 여객 처리와 기상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일부만 표기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도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일부만 포기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처리 방안 및 활용 기법을 보시면, 먼저 국내 전체 공항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운항 및 운항 지연 데이터를 통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인천공항을 타겟으로 하여 크롤링한 데이터를 활용해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과 여객으로 나눠져 있는 항공편에서 여객에 초점을 두어 경향과 증감 분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상에 의한 지연을 분석하고 운항 지연을 예측하는 모델링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EDA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0년 운항 편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항과 지연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편수 대비 지연율은 그래프에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는 지연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운항수와 지연수는 약 0.91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지연수와 운항수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항공산업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 지연율을 감축할 연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의 스코프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녹색 막대인 스코프 3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스코프 3의 항공연료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항공기 지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각 스코프와 지연 관계를 살펴본 바로 스코프 1과 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스코프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고 상관관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지연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연 현황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항공 지연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포커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바 그래프를 보시면 운항수와 지연수 동향이 비슷한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여객과 화물로 나눠져 있는데 화물보다 여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연 요인의 통일성을 위해 여객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7년부터 근래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지연수의 동향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체적인 증감은 비슷한 추세이지만 출발에 대한 지연수가 도착보다 약 2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발 지연은 이륙 전 보조 엔진을 미리 가동시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높아 출발 지연 감축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도착 지연은 AC 접속 및 파급 지연이 고려되고 출발 공항의 운항 데이터 수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출발 지연에 포커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객으로 인한 지연만을 시각화한 결과 상위 5개의 요인 중 연결 승객, 탑승 수속, 승객하기, 보안 검색 이 4가지의 요인이 통제 가능한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앞선 EDA 과정을 통해 현황을 파악 후 지연 요인들 중 여객 관련 지연과 기상 관련 지연에 대한 변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객 관련 지연을 주차장과 지하철의 유동 인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에서의 유동성을 그래프를 살펴보면 시간대별로 운항과 여객 수의 증감에 따라 주차 수가 동일한 추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구역을 선호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간대 제1, 2 여객 터미널로 구역을 나누어 보면 실제로 제1, 2 여객 터미널 모두 터미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쪽에 주차가 밀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지하철의 유동 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전후에 지하철 승객 수가 운항 수에 영향을 받아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제1 여객 터미널 역과 제2 여객 터미널 역의 하차 인원 추이는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제1 터미널 역의 하차 인원은 약 2.5배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대별 지하철 하차 인원과 운항 수, 여객 탑승 인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 여객 터미널의 경우 지하철에서 하차한 사람들의 추이가 비행기 탑승과는 연관이 없음을 위의 라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 여객 터미널의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는 여객의 추이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사람들 추이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 여객 터미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에 관한 변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기상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9년도 기상과 운항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히트맵과 페어플랫으로 기상 요인으로 인한 지연과 기상 외의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변수 간 분포를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전울량, 최저온고 이 3가지의 요인이 항공기 기상 지연 예측 변수에 있어서 주요 변수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주요 변수만 가지고 페이스액 그리드로 시각화한 결과 시정, 전울량, 최저온고 모두 그 외의 요인일 때와 기상 요인일 때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EDA 과정을 통해 변수들을 파악하였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들을 정교화하고 나서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XG 부스트 총 3가지의 모델을 차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고자 XG 부스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자체적으로 교차 검증과 결손값 처리가 가능한 XG 부스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재현율과 F1 스코어를 기록하였고 그에 따라 AUC 값도 약 0.68까지 올라와 분류기로서의 성능이 개선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분석 결론입니다. 먼저 여객 처리의 경우 제1, 2 여객 터미널의 유동성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하차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제1, 1 여객 터미널의 경우 4개의 출입국장 중 일부 출입국장에만 승객 쏠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1 여객 터미널의 방문 목적에 따라 유동 흐름을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반면 제2 여객 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이 비행기 탑승을 위한 승객이라는 것을 공항 측은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터미널의 특성을 파악하고 터미널별로 하차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항공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상 지연에 대한 분석 결론입니다. 앞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메인이 기상이라는 특성상 같은 범주의 기상값에서 정상 운항과 기상 지연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분류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를 항공사 측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같은 악조건의 기상 날씨에서도 날씨 변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며 항공기상청의 날씨 데이터 또한 분단위, 초단위 데이터가 아닌 시간 단위 데이터로 나타나 예측에서의 한계점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각 기상 변수에 따른 기준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상청의 기상 요인 수집 데이터를 시간 단위보다 더 세부적인 분단위, 초단위 데이터로 수집하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마지막에 아이디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배경으로는 앞서 항공산업에 대한 분석을 기반하여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여객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를 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둘째, 여객 지원은 공항의 혼잡도에 따라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공항의 혼잡도는 승객 쏠림 현상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적인 승객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와 예약이 되어 있는 지정 주차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모두 페널티 제도 설립을 통해 승객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차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혼잡도와 운항 일정 확인, 수화물 등 공항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예약 시스템은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며 주차장 이용 2시간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 주차장의 위치가 터미널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현실적으로 긴박한 승객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확립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로는 주차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 인천국제공항의 앱 서비스에 이티켓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주차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는 개인의 긴박한 상황과 주차장 혼잡도를 모두를 고려하여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주차 예약 서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개인의 니즈까지 고려한 고객 맞춤 전략으로서 공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장 현황과 각 주차구역의 도보시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스템의 전체 주차구역이 아닌 특정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차구역으로 진행 시 오히려 서비스 안내로 인한 주차장 혼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존에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고객에게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각 터미널의 주차장 구역과 체크인 카운터 간의 도보시간 통계값을 확인해 본 결과 제1여객터미널에선 H구역, 제2여객터미널에선 동편에서의 도보 평균 시간이 짧게 나타나 적정 구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 출발 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공항 주차장 출입 시 리더기에 이티켓을 읽히면 주차 효율 관리 시스템에 따른 특정 구역이 배정이 되고 요금을 가중부과합니다. 추후 주차장 구역 상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벨롭 시킨다면 구역 구체화와 더불어 주차장 최적 효율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10비행 중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